이 국장님,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에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일에는 광주 기아차를 방문을 했고 현장이죠. 그리고 16일에는 울산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죠. 그렇죠. 각각 의미가 있죠.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압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그 압박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5% 관세를 다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차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거, 해서 사는 건데, 거기에 25%면 어마어마합니다. 비싸서 못 산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자동차 쪽으로 간 이유가 자동차 현장을 점검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조선은 조선대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카드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사실 조선과 관련돼서 몰락했기 때문에 군함이라든지 혹은 또는 여러 그 해군과 관련된 그런 그 선박들이 저기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가 안 돼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쪽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그 우리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를 가는 거는 상당히 전략적인 지금 포지션이다, 전략적인 방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미국과의 관세 통상 협상에서 주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동차 산업 현장이라든가 또 조선 산업 현장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 지금 한대의 그러한 광폭 행보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경제 행보라고 봐야지요. 길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북 출신인데 호남에 간 것은 그만큼 자신의 뿌리가 호남임을 과시를 하면서 그걸 현지에 각인을 시키면서 또 호남 민심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고 또 영남은 아무리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부산 분위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부산, 울산, 이 PK 지역은. 네네. 부울경. 그런 것들도 감안한 행보라고 봐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경제를 중심으로 한 행보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 현장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다양한 행보 포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모든 안테나를 가동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아마 많은 토론을 거친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17일 날 앞으로 탄핵은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탄핵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겠다라고 진짜 할 것처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출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탄핵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판자잖아요. 심판자가 선수로 갑자기 뛰면 욕먹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면 아이고 내 심판자의 그 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뭐 역할도 할 수 없고 탄핵을 발의를 하면은 아예 그 사퇴하고 그 즉시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선수로 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빌미를 주지 말자. 정치에 나오는 빌미를 주지 말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75개국 중에 5개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탄핵을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사실 이 발목 잡기.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 협상을 해야 될 그런 권한대행을 지금 너희들이 탄핵을 해? 직무를 정지시켜? 이렇게 지금 후폭풍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고민한 끝에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결론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을 할 경우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될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그것이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행보에. 본인이
보수 중도를 자처를 하면서 우크릭 행보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상 중도층을 대부분 잠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갤럽에서 지난주 조사한 것도 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42, 김문수 5, 한동훈 3, 홍준표 6,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한덕수는 1입니다. 1, 중도층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공연히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더군다나 한덕수를 탄핵하게 되는 경우 최상목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탄핵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돼서 탄핵의 어떤 이유가 됐는데 지금 가처분이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두 재판관은 임명되는 어떤 상황이 줄어들었으므로 그것도 역시 이게 다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헌재도 보수 재판관이 한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에도 8대 0. 전원일치. 그리고 재판관 2명, 예.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도 8대 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명분도 줄어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날개를 단 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사실 이재명한테는 플러스고 한덕수한테는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가 보수층에서 올라간 이유가 그 2명 지명한 거 완전히 신의 한 수다라고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브레이크를 제동이 걸림으로써 사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막 그 광폭 행보를 벌이는 중에 한 번 제동이 걸린 셈이죠. 결국 헌재가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가처분 인용이 됐고 뭐 본안 심판이 그리 쉽게 내려질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대선이 끝나야 본안 심판이 본격화될 텐데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자기가 지명을 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본안도 거기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그러면 본안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각하되는 거죠. 각하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헌재 자체가 완전히 또다시 진보 우위로 6대 3의 진보 1세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아주 기를 쓰고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헌재가 진보 우위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헌법 84조의 논란이 완전히 부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별의별 그 헌법 소원을 다 할 겁니다. 5개 재판에 그 혐의들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어떻게든 해갖고 헌재가 맞다 그러고 전부 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전부 없애주는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이재명이가 2명을 임명을 하면은 헌재 구조가 5대 2대 2가 되는 거예요. 네네. 실질적으로. 네. 진보가 5, 중도 2, 보수 2,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은 뭐 중도로 보더라도 정정미가 저쪽으로 지금까지 쭉 진보 쪽에 일관되게 그쪽만 진보 그러니까 쪽만 5대 2대 손들어줬어요. 2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5명이 정적수인 경우는 자기들 단독으로도 다 모든 안건을 의결할 수가 있고 6명일 경우에는 뭐 1명만 데려오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한 그러니까 명만 데려오면 다 되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그래서 입법, 행정, 헌재까지도 장악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잘 돼가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운운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주 현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공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무채색 옷 입고 하얀 뭐 상아색 옷 입고 이제 저 어디야 그 뭐 AI 만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치 보수 우파의 무슨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렇게 심한 말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공격 안 하고 이렇게 대세 전환을 이뤘죠. 이재명에 씌워진 뭐 강경 이미지랄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탄복도 벗고요. 예. 그런 것은 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코디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네. 머리도 갈색으로 뭐 염색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자체야 뭐 어느 쪽이든지 다 하는 거니까 나무랄 것은 없지만 정말 치밀하게 네. 집권 준비를 해왔구나 한 것을 느끼니까 네.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국장님, 네네. 이재명은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네. 그동안에도 몇 가지 1위를 한 악명으로 1위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번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그와 관련한 비슷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재밌습니다. 항목들이 두 가지가 참 재밌는데 예. 하나는 뭐냐면 지금 후보들 중에 가장 법을 안 지킬 것 같은 후보. 그래요. 가장 법을 안 지킬 것 같은 후보에 1위에 등극한 사람이 뭐 아시겠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43.7%로 1위, 독보적인 1위고요. 2위가 한덕수 21, 김문수가 8.4, 홍준표 8.0, 한동훈 7.3, 이준석 4.2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가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광주, 전남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다라고 생각한 후보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입니다. 근데 전에 예, 예. 그 가장 거짓말을 잘할 잘하는 정치인으로 네. 1위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었어요. 호남에서도 1위가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호남도 안다는 거죠. 예. 호남 분들도 안다. 그 이후에도 어느 여론조사가 가장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예. 거기 1위도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거짓말을 잘할 것 같은 후보, 가장 폭력적인 후보, 가장 법을 안 지킬 것 같은 후보의 상관왕이네. 상관왕이 이재명입니다. 물론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후보 1위도 이재명. 몇 %가 나왔어요? 압도적입니다. 42.8%. 사관왕입니까? 네네, 사관왕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은 정말 여러 가지로 네, 영광스러운 그런 1위를 다관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